오늘은 존쿤의 명리교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예인 사주, 이효리 씨 사주에 대해서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사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태어난 시가 부정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주를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사주예요. 그리고 태어난 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일 많아가지고 해시로 사용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사주에서 시가 부정확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적중률에 대해서 제쳐놓고 보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시를. 물론 뭐 역산 가능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주를 보고 사주랑 사람이랑 이제 매칭을 시켜서 안 맞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사주랑 시간이랑 안 맞는다 이렇게 보면은 뭔가 시가 다르다 이렇게 해서 수정해 드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효리 씨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해시로 잡았어요. 그리고 일단은 4주에서 다음 육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토, 금, 수, 목.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겁재가 한 개, 비겁. 토 같은 경우에는 4개인데 전부 다 식신이네요. 4개. 그 다음에 금 같은 경우는 부정확하지만 편제가 한 개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 한 개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상당히 한쪽으로 치우친 사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토가 거의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토가 상당히 세다고 보죠. 보통.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쪽으로 치우친 과다한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주의 반이 식신과다라고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사주입니다. 식신이 과다하면은 당연하게도 상관으로 작용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관의 재능이기도 한 말로 하는 직업의 두각을 드러냅니다. 예체능에서도 두각을 드러낼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때로는 말실수를 하거나 게으른 성향을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사주를 가지고 종격으로 보는 경우의 분들도 많은데, 왜냐면 시를 제외하면 종격이잖아요. 정확하게 종격이죠. 좌우동신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종격이 되는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 같은 경우가 종격으로 된다? 그럴 경우에는 단명사주입니다. 종격이 됐을 경우에는 거의 단명이미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은 대운 주기를 볼 건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9대운이네요. 그러면은 9, 19, 29, 39, 49, 59, 69 이렇게만 놓고 볼게요. 정방향이죠. 신, 임계, 갑, 을, 병. 보조선 꺼놓던 거지. 미, 신, 유.
둘, 해.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죠. 그래도 좀 빗나가긴 한데 뭐 어쩔 수 없고요. 보조선을 다음에는 끝은가 네, 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현재 대운 주기는 아무래도 이 위치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자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대운과 세운 이렇게 놓고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용신 안 잡았네요. 용신 잡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가 기신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절대적이고요. 누가 봐도 그래요. 이게 기신으로 적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지는데 다음으로는 뭐 원래 보통 이럴 경우에는 화를 채우기 위해서 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목을 용신으로 잡는데 그 다음에 뭐 기신을 금으로 잡겠죠. 일반으로는.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금을 용신으로 잡겠습니다. 여기가 용신이고요. 여기도 희신이에요. 그 당연하겠지만 여기도 중간적인 위치에 있지만 굳이 놓아자면 길신에 해당합니다. 수 같은 경우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여기와 화, 토가 들어오는 운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좋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럼 이제 대운 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토가 들어오는 시기 중에서도 뭐 젊은 시기에 초년에 여기 빼고는 계속 들어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은 합형충파형으로 보고 그 다음에 추가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합형충파형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충이 되죠. 충미충 그리고 사해충. 물론 사해충 같은 경우에는 시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가 있기 때문에 작용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19세부터 길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여기서부터 발복했을 거예요. 제 강의를 쭉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발복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하게도 발복 시기는 계속 길하게 좋다 이렇게 보는 것도 타당하죠. 네, 계속 쭉쭉쭉.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볼 수 있습니다. 뭘? 해자축 삼합을 발동하죠. 해자축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해자축 삼합 수국이 되면은 아무래도 수가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죠? 그 위치가 또 배우자 궁이랑 자식 궁 사이죠. 그렇다면은 가족에 대해서 특히 자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기라고 보는 것도 적합합니다. 하지만 물론 운에서 오는 거는 운이 가고 나면은 당연하게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일단은 그리고 살이랑 뭐 그런 걸 참고적으로 보고 추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살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화계, 역마, 월살, 지살입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당연하게도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성향을 가질 수도 있고요. 뭐 때로는 이제 예체능 계열에서 두각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길한 시기에는 뜨는 아이템은 예체능 계열이었을 것이고 뭐 흉한 시기에는 종교적인 성향이나 그런 성향에 대해서 의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욱더 타당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을 해보자면은 자수성가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자신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가 자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자식 운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운에서 들어오는 시기가 그래도 적합할 때는 그죠? 자녀가 오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추후에 이건 미래죠. 아무래도 54세부터는 운이 조금 저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운이 좀 떨어진다고 봐요. 그 전까지는 직업적으로 충분했다면 이 시기부터는 조금 이제 힘들 수도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요. 뭐 다르게 보자면은 뭐 또 변화의 시기가 온다고 보는 것도 타당하겠죠. 네. 일단은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더 궁금하신 게 있을 가능성은 네, 극히 낮죠. 왜냐면 본인 사주가 아니니까. 뭐 궁금한 거라고 해야 뭐 이런 게 궁금하겠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시구하는 법. 그리고 단명사주.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거는 또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또 추후에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러니까 이 사주는 이렇게 봐라, 이 사주는 이렇게 봐라,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